온타리오주 정부가 3단계 개방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21일로 예정됐으나 닷새나 앞당겨 오는 16일 0시 1분 조기에 재개합니다. 식당의 실내 영업이 일제히 허용되고 임의용실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다만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토론토와 필 지역의 극장과 식당, 헬스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모임도 실내 25명, 실외 100명까지 가능하고 종교 예배와 결혼 장례식은 2m 거리 두기 내에서 실내 대면이 가능합니다. 헬스장과 영화관, 박물관과 수족관 등은 실내 50%, 실외는 75%까지 허용됩니다. 실내 스포츠는 50% 또는 1000명 중 적은 수만큼, 축구 등 야외 스포츠는 좌석이 있으면 75% 또는 최대 15,000명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3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온주 보건 책임자는 오늘은 환자 수가 감소하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2단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밝히며 조기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와 램다 변이가 우려된다며 미접종자들은 서둘러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4단계는 8월 6일쯤으로 예상되는데 단 마스크 착용 규정은 일부에 한해 9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4단계 개방은 12세 이상 1차 접종률 80%, 2차 접종률 75%가 기준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규제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우리 국민이 1년 반 가까이 참고 희생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모두가 안전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랫동안 이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에 대해선 앞으로 수주 안에 입국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계속 국경을 개방해 나가겠다는 트루도 총리는 하지만 캐나다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여행업계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매월 상호 협의를 통해 국경 봉쇄를 연장한 두 나라가 오는 21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주간 일평균 신규 환자 수는 이번 주 들어 400명대로 더 내려갔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 주간 일평균 환자 수도 192명으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어제도 온주에선 일일 신규 환자가 183명 늘어 하루 만에 다시 1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확진자 중 9명이 추가 사망한 가운데 신규 환자 중 50명이 워터로에서 나오고 필 지역은 24명, 토론토에선 22명이 늘었습니다. 이외에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에선 59명이 늘고 1명이 사망했으며 알버타주 23명, 퀘벡주에선 6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급감한 덕분에 이번 주부턴 자국민들은 입국 시 호텔과 2주간 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내국인이라도 유전자 증폭 PCR 음성 확인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외국인만 탑승이 거부됐으나 오는 15일 0시 이후 도착하는 항공편부터는 내국인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당국이 입국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일일 신규 환자가 1,300명을 넘어서며 이틀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근 일주간 확진자 증가율은 이전 3주 대비 53%나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도 직전 일주일에 비해 3배 급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4차 대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방역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가장 최후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사업장에는 재택 근무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30.2%, 접종 완료는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방과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정부가 유아 유치원 보육비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 2026년엔 한 자녀당 부담액을 $1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BC주 정부는 앞선 $20억 달러에 더해 향후 3년간 $25억 달러를 지원하고 연방은 5년간 $32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내년 말에는 보육비 부담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보육시설을 새로 늘리고 조기 교육자에 대한 훈련 강화와 임금 인상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4월 연방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보육비 공동부담 프로젝트로 총 $272억 달러가 편성된 프로젝트에 BC주가 캐나다 처음으로 공동 투자에 합의한 겁니다. 밴쿠버의 보육비는 지난해 하루 평균 $40여 달러로 전국에서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보육 비용이 가장 높았지만 밴쿠버와 알버타주 캘거리도 $1,250에 달했습니다. 반면 퀘벡시와 몬트리올은 $181에 불과했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이탈리안 자켓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자신을 패션쇼에 참석차 온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라고 소개한 범인은 피어슨 공항으로 가는 길을 물은 뒤 상대가 상세 알려주면 패션쇼 이후 남은 자켓이라며 그냥 주겠다고 말하며 경계심을 풀게 합니다. 그러곤 아들 선물을 사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차서 살 수 없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도착 후 송금해 주겠다며 명함과 연락처 등을 주곤 현금을 받아 살았습니다. 일명 이탈리안 자켓 사기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토론토와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등 북미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영사관은 사건을 수사 중인 토론토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우리 국민이 입은 사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동포 모두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민원 예약 시스템을 일부 변경합니다. 오는 16일 이후 매주 수요일을 워크인의 날로 정해 이날은 예약 없이 방문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도록 했는데 다만 인원이 초과되면 당일 업무 처리가 불가하고 BC주 규정에 따라 수용 인원의 50%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 본인만 입장할 수 있으며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또 워크인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민원 예약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나흘 동안 가능하며 백신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접수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이달 초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에글링턴과 덤밀스 남동쪽에 있는 아파트 로비에서 총을 난사해 32세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여성과 남성 둘에게도 부상을 입혔습니다. 용의자 3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히진 않았으나 주차장을 지나던 중 찍힌 동영상을 공개한 경찰은 범행 당시 이들이 입은 옷가지와 체형 등을 공개하고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밤 11시 40분 리치먼드 힐 미스트웰 드라이브에서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해 16세 청소년을 공개 수배한 욕지역 경찰은 용의자를 목격하더라도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공원에서도 다음 주부터 음주가 가능해집니다. 2년 반 넘도록 논의해오던 밴쿠버 공원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밴쿠버 내 지정공원에서 음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범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공원 22곳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엔 스탠리 파크 지정구역과 키칠라노 비치, 루커노 비치 파크, 트라우트 레이크, 데빌렘 파크 등이 포함됩니다. 음주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현재 BC주에선 포트 코키틀람과 노스 밴쿠버, 뉴 웨스트민스터시가 공원 내 음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